기억하시죠? 다음 이제 164쪽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용 입지 기계정, 그래서 용역용 입지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발사업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족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도시 건설까지 다 넣으면 법이 너무 커지니까 개발법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기반시설까지를 보시면 이쪽 도시군계획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여기의 목적은 뭐 165쪽이요. 165쪽에 있는 1번 기반시설,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계획시설,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그 두 가지 소리내는 게 1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도로는 필요하다. 뭐 도로가 어디 도로 뚫렸대? 뚫렸어. 그러면 이제 글로 가야 되겠네. 그러게 하면 좀 빨라져. 뭐 그러니까 도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상식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164쪽부터 시작하시죠. 164쪽에 그러니까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가 있고, 먼저 그 큰 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종류 53가지 공적시설이 있는데 그것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칸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칸을 보시면은 임의시설이라고 해서 세모도 있고 거꾸로 세모도 있죠. 그러니까 그 첫째 줄에, 표의 첫째 줄에 두 번째 점. 다음 중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꾸로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하려면 그러니까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그 53가지가 뭔지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뭐 한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보시면 1번에 교통시설로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운하, 그다음에 세 번째 칸 등등등이 있고, 2번 공간시설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등이 있고, 3번 유통공급시설로 그러니까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수도파이프, 가스파이프, 공동구, 그다음에 유류저장, 송유설비, 그러니까 기름파이프 등도 있고, 그다음에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학교 운동장 등등등이 있고요. 5번 방제시설로 하천, 유수지 등등이 있고, 6번 보건위생시설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봉안시설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납골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시설 이름에 뼈 골자가 직접 들어가서 기분 안 좋다. 그래서 이름을 봉안시설 이렇게 이제 바꿨고, 그다음에 자연장지요. 그 뭐 수목장 그런 것들 가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따로 봉분을 만들지 않고 뭐 자연에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 환경기초시설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53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놓은 거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있는 표는 이것저것 더 추가된 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 표 아래 1번 기반시설, 동그라미 1번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등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적시설 53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적시설이죠. 어느 누구 개인이 그러니까 도로 만들어서 그 개인 그 집안 식구들만 이용하는 그런 도로, 그런 건 특별한 겨우 없죠. 그리고 이제 사도법에 사도라고 따로 있는데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일반적인 도로, 수도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것들을 둘째 줄 끝에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해설. 사람이 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니은번 어느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뭐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괄호 빼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거까지가 이쪽에 큰 초점이에요.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도로 있어야 됩니다. 수도 있어야 되죠. 학교 등등등. 그러니까 53가지 도로는 필요하다 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 등을 뭐라고 하냐면 이 53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고 있으면 도로가 만들어지냐고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도로는 있어야 돼요. 도로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 뭐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고 있으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성정동, 그러니까 백번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4차로 도로를 내겠다라고 이제 정해졌다고 치죠. 그럼 어디에 이런 도로를 내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해요? 관청에서 결정해요? 관청에서 결정을 한 거죠. 뭐 결정만 해놨으면 밤에 우렁각시가 와서 만들어줘요? 아닌 거죠. 공사를 해야죠. 예산 확보하고, 그러니까 불도저 포크레인 장비 끌고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 같이 가서 도로 공사를 하겠죠. 도로 공사 현장에 차 끌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 도로 작업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면 안 되죠. 공사가 끝나야, 도로 공사가 끝나야 그 도로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신호등 고장 났으면 빨리빨리 고쳐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트럭 다니면서 패이고 겨울에 또 얼었다 녹았다 패이고 붕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파 있으면 그 차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신호등, 그러니까 고장 나지 않게 관리하고, 고장 났으면 빨리 보수하고, 도로도 보수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가요? 여기까지 하얀색은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부터 해서 도로 되겠다 결정했고 공사하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식 시험이고 우리는 지금 전문 자격증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고 있으면 도로가 만들어지냐고요? 아닌 거죠. 그러면은 어느 동, 그러니까 평택동, 그러니까 백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정해야 여기 99번지 땅 주인, 100번지 땅 주인, 101번지 땅 주인이 있으면 여기 99번지 땅 주인은 내 땅 요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지만 처음이니까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시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이시지만 141쪽이요. 141쪽에 그 지도가 있죠. 지형도면 그 지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도하고 이 지도하고 어떤 게 더 고급이에요? 이게 고급이잖아요. 이건 칼라잖아요. 칼라고 이건 흑백이고요. 총천연색, 칼라, 풀 아몰레드, 그러니까 아무튼 칼라입니다. 자, 그럼 요거 결정을 하는데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결정할 때 무슨 절차를 거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고요. 요 노란선 두 줄을 긋는데 그냥 그러니까 천안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지사가 그냥 아무데나 지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2년, 3년 예산 5억, 그러니까 8억을 써서 그러니까 이 노란선 두 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겁니다. 저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요 절차를 거쳤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 노란선 두 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평택에서 1년 내내 평택에 만들 도로에 대해서 평택시장은 결정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 경기도지사가 이걸 결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경기도에 경기도는 또 얘기가 복잡하네요. 그냥 그 천안 말고 그러면 수원으로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수원에 어디 그러니까 장안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수원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원시 장안동 100번지 일대 4차로 도로를 내겠다. 1년 내내 수원에서 53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1년에 요거 한 건 결정했겠어요? 아니죠. 도로만 10개를 결정해도 그러니까 도로만 10개 결정해도 53개 다 평균 잡으면 530개는 결정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말에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이제 올해 결정하고 집행한 것들 다 총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과 아니면 이제 어느 쪽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시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53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장암동 일대가 만들기로 한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만들기로 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어디까지 왔고요. 어디에 만들기로 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고요. 뭐 그런 것을 계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숨 막히잖아요. 개그 콘서트도 두 글자 뭐라고요? 개콘 하듯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것을 7글자 뭐라고 하자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은 지금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을 하지 않은 거죠. 지도에다가 선 그은 이 그림으로는 이 선 두 줄, 이 두 줄이 7글자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근데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하면 이 기반 시설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왜 설명하면서 더 어려운 얘기를 쓴대? 더 어려운 얘기 쓰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이런 전문 용어는 누가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0년도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당한 집에 논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논리야 놀자, 논리야 고마워.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논리와 고마워, 논리야 반갑단가? 뭐 반갑다 논리야. 아무튼 뭐 이게 있었어요. 뭐 이런 책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1권의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게 이 구체와 추상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어디다 할 건지는 정해진 거죠. 얘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도로는 필요하다. 그럼 사람 사는데 도로 있어야 되죠. 학교 있어야 되고요.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학교를,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몇 학급으로 만들지, 어디에 어떤 도로를 낼지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래서 똑같이 도로라고 얘기는 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길, 도로라고 얘기되지만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점심 드시고 집에 가시거나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식당에 가셨어요. 수업 끝나고 세 분 식당 가셨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 식당에 가셨어요. 저희 점심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뭐 드실래요? 예, 우리 3명 점심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특선 메뉴는 김치찌개인데요. 뭐 드실래요? 우리 3명 점심 주세요. 손님들 빨리 주문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정하세요. 그러니까 저쪽 테이블 치고 올게요. 그래서 테이블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드실래요? 저희들 점심 주세요. 뭐가 나와요? 행주가 날라오죠. 지금 바쁜데 사람 잡고 장난하고 있냐고요. 점심 주세요. 이래갖고는 청약과 승낙. 또 무슨 얘기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김치찌개 둘, 된장찌개 하나를 주세요. 그래야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됐고, 직원분이 예 알겠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됐고, 그래야 주방에 주문이 들어가고 주방에서 음식을 제공할 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갈 때 계산을 해서 계약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요. 계속 점심 주세요 그러면 뭐가 날라온다고요? 행주가 날라오는 거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이 얘기하면 꼭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맥주집에 가면 아무거나 안주가 있어요. 아무거나 보신 적 없나요? 있어요. 12,000원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15,000원짜리 아무거나도 있고, 그냥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식당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안주가 있으니까 그게 정해지는 거죠. 또 기사식당 가면은 그냥 백반, 그냥 앉으면 그 자리에 그냥 백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견해가 있으니까. 그 어느 식당, 여름 되면 아저씨들 아직도 그러니까 강아지요. 보진탕 드시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식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애완견을 키우다 보니까 식용은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건 이제 사람의 선택의 문제이지, 그걸 갖고 문화의 차이인 거지, 이런 야만인, 그러면 뭐 너는 뭐 그러면 소는 안 먹냐? 똑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름 되면 이제 뭐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요즘에는 저도 이제 그 보신탕은 안 먹습니다만 한 3, 4년 전에 어느 이제 그 학원에서요. 이제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그 오늘 복날이니까 갑시다. 근데 그 저한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그러니까 보신탕 드실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고요? 개혀? 아, 이런 얘기 안 들어봐서 나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 세 분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넷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딱 뭐 앉으니까 뭐 무슨 주문할 것도 없이 그냥 직원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주방에 대고 얘기한다고요. 주방에요. 여기 홀에 개 넷. 그래서 앉은 채로 그냥 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도 하는데 특정한 식당에서는 아무거나라고 하는 안주 종류가 있기도 하고 12,000원짜리요. 또 그냥 가서 앉기만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아닌 사람,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꼭 삼계탕 하나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특별한 거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점심 주세요, 점심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행주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반시설은 그냥 도로는 필요하다는 거고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만들겠다 정한 게 7글자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저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거죠. 뭐 7글자 소리 빨리 내셔야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요. 그러니까 그 내년에 그러니까 6월쯤 됐을 때 요 두 단어가 혀에서 툭툭 나오시는 분과 아닌 분과 공법의 수준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자, 그러면은 한 발 더 나가세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은 없어요.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디 도로 기반시설 53가 중에 도로사업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우리가 이제 도로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이제 그 정해진 날짜예요. 이제 도로공사하러 이제 그 정해진 인부들 장비 다 채우고, 그래서 트럭 준비하고 왔습니다. 책임 공무원 조수석에 앉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자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여기 이제 조수석에 앉은 분이 도로공사하러 가야지. 예, 그래서요. 내비게이션 켰는데 어디로 찍을까요? 도로공사하러 가야지.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고요? 도로공사하러 가야지. 내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없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기반시설 사업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오로지 무슨 사업만 가능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가능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이게 어느 시에 500개도 넘게 정해져 있을 건데 그렇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 인력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게 이제 한 세트이고 이것 갖고 8번이 나온 거예요. 8번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아직 한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만 다시 책 보시죠. 그러니까 165쪽에 가운데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이요. 그 첫째 줄 갖고 3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OX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 써진 거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제 그런 이제 단어가 앞뒤에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OX 질문이요. 기반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시설이면 시설이고 도로면 도로지 뭔 장난하고 있대. 그걸로 3번이었다고요. 다시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이요. 기반시설이란 도시군계획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X라고요.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있고 뭐 여기 3번 나온 것만이 아니라 좀 넘어가서 보시면 2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168쪽 2장 넘어와서 168쪽 제일 아래
그러니까 굵은 1번 제목은 따로 있고요. 제일 아랫줄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 공사를 해야죠. 그것 갖고 5번이 나왔는데 5번이요. 또 OX 질문이요. 제일 아랫줄이요. 168쪽 제일 아랫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X. 그렇게 해서 8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하셔야 되고요. 꼭 혀에서 소리 나야 되고, 아무튼 소리 나는 건 좀 쉽지 않겠죠. 한참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혀가 풀려야 되고. 아무튼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점심 주세요. 행주가 날라온대. 이제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점심 주세요. 행주가 날라온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서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초점입니다. 다시 165쪽 오시고요. 165쪽. 그러니까 굵은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상, 수장, 공중, 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공공청사, 시장 등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좀 보시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4차로로 할지 6차로로 할지 다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청사와 시장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자고요. 청사요. 어디에 A군, B군, C군 3개의 군이 있었습니다. 3개의 군을 통합해서 DC, 그러니까 새로운 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시가 만들어졌으면 그 시에는 시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시청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시청 없이 공무원들 어디서 일할 거냐고요. 시청 있어야 됩니다. 시가 생겼으면 시청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이 절차를 거쳐서 시청을 만들어 말어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시청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은 덩어리가 크고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만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뭐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뭐 재래시장 등 여기를 시장으로 한다 등등 가벼운 것들, 가볍다는 것을 경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표현에서는요. 가벼운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근데 요걸 갖고 지금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이걸 갖고 여기저기 합쳐서 8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기도 뻘쭘하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이제 쟤네들이 또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앞쪽이요. 164쪽에 그 표의 3번째 칸, 둘째 줄 3번째 칸 보면 임의시설, 그건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만 임의시설, 그 3번째 칸에 있는 것들은 세모, 거꾸로 세모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쳐야 된다고요? 안 거쳐도 된다고요? 안 거쳐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거나 경미한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고 이런 예외들 때문에 이제 공법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시 3쪽 와서요. 165쪽 제일 아랫줄 OX 질문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OX 165쪽 제일 아랫줄이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OX X인 거죠. 그걸로 바로 윗줄 그걸로 6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여기는 그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얘는 그냥 그림의 노란 선 2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로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나오겠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이 많이 나오겠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이 나오는 거죠. 대상이 정해지고,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66쪽에 뭐 3번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개론의 부지하고 이쪽 부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지는 2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지 지금 현재 건물이 누르고 있는 땅 2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려고 정해놓은 땅 도서관이 들어설 땅, 시설 예정지도 부지라고 하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내리 누르고 있는 땅도 부지라고 하는데 이제 공법에서는 주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은 앞에 있었고 굵은 1번 제목이요. 도시군계획설 부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허가 금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바로 도시군계획설 사업 착수 때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게 되니까요. 자, 보시죠. 도시군계획설 결정됐습니다. 칠판이요. 그 중에 지금 이 땅, 이 지도만 확대해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99번지, 그러니까 100번지, 그러니까 101번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104번지가 있고요. 104번지 땅이 있는데 여기 이제 A가 이제 우리 집 식구들 오손도손 우리 집 짓고 살자. 뭐 스위트홈, 마이홈, 우리 집 짓고 살자고 정했습니다. 100번지 땅에는 땅을 샀습니다. 100번지 땅에는 초가집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빈 땅이고 여기는 초가집 할머니가 살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됐다고요. 물론 이제 길게 얘기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이 노란선 땅이 뭐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있는 거 다 사들여서 철거를 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설마 할머니 집, 초가집 지붕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돈 주고 사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노란 땅으로 정해진 곳 안을 다 사들이는 거죠. 다 돈을 주고 다 사들입니다.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있던 것을 싹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시설 설치를 해야 될 곳에 여기 건물 없는 빈 땅, 이 A가 니네들이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했든 말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 식구들 살려고 집 지으려고 땅 샀으니까 나는 집 지으란다. 도장 찍어달라. 도장 찍어 죽었어요? 안 찍어 죽었어요? 안 찍어 주는 거죠. 당연히 시설 부지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개인은 건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평택시장이 도로부지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주는 순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평택시장에서 잘릴 일이 되는 거죠. 아예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건축물도 있고 공작물 설치도 있는데 건축법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건물에 생활하는데 지금 막 눈이 오면 야 눈이다 그러면서 막 책장에 눈 불어가면서 책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입니다. 아무튼 근데 뭐 공작물은 지금은 초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다 사들여서 다 철거를 하고 정해진 시설을 설치할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걸리적거리는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해서는 안 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업을 하든지. 근데 한참 지나도록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면 땅 주인은 땅 샀는데 쟤네들이 사가지도 않고 건물만 못 짓게 해놓고 있고 그리고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굵은 2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고시와 굵은 3번 10년 미집행 지목이 되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가세요. 굵은 4번 그냥 제목으로만 써놨습니다. 문장도 그냥 그대로예요. 20년 미집행 시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군계획설 결정이 시효된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 결정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요. 2001년 10월 그러니까 16일 시설 결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시설 결정이 되면 뭘 못 짓게 된다고요?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사가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도 안 하고 있으면 20년 지나도록 사업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못 하려고 결정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20년 동안 이 땅 주인은 건물도 못 짓고 재산세만 내고 화만 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20년 전에 만들겠다고 한 걸 지금 만들면 되겠어요? 20년 전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이 2017년입니다.
2017년이면 20년 전이면 2007년에 1997년이죠. 응답하라 1988 그때요. 그럼 지금부터 20년 전에 얼마나 꽃다우셨고 얼마나 응애스러웠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요. 그때 결정한 것을 지금 설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사님 2번이나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 결정한 거 자동방으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방으로 결정을 효력을 상실한다. 20년이나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땅 주인들은 지금 보자고요. 내가 여기 땅에다 뭐 하려고 샀는데 관청에서 도로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짓게 해놓고 재산세만 내고 20년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20년 지나서 도로 안 만들어. 자동방으로 도로 안 만들기로 결정이 된 거죠. 미안하다고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주면 모를까 그것도 없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설 결정되면 그 땅에는 그걸 해야 될까 그 시설을 설치해야지 다른 것들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3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칠판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은 있을 수가 없죠. 기반시설 사업은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기반시설 사업은 있을 수가 없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된 것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죠. 문화센터를 만든다, 학교를 만든다, 그러니까 시민체육관을 만든다, 도로를 만든다. 다 공익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공익사업에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표에 첫째 표가 옆으로 4칸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칸 도시군 계획 사업.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수용 방식, 개발 사업, 환지 방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죠. 아까 여기서 보셨던 요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상 용용용 입지 기계점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는 도로를 결정할 때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 기반시설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기반시설 보면서도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걸 떠올리셔야 되고, 도로 만드는 사업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합니다. 고덕지구, 지제지구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업 세 가지는 다 공익사업이죠.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개발 행위가 있고, 그 여기 중에 하나로 개발 사업이 있죠. 똑같이 개발을 한다고요.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개발 사업, 여기는 개발 행위. 개발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뉘앙스 차이도 이제 점차 이게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공익 사업은 개발 사업,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은 개발 사업,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개발 행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익 사업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표의 첫 번째 칸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칸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뭐 우선은 좀 넘어갔습니다만 그 표의 지금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사업 1, 2, 3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로 만드는 사업은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공익 사업은 뭐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는 두 글자를 쥐가 물어갖고 여기는 쥐가 다시 물어다 놨고 그거잖아요. 시설자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하는 건데, 아무튼 우선은 그 표의 첫째 줄에 있는 그러니까 공익 사업,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 뭐 그렇게만 해주시죠. 요 단어는 천천히 외우셔도 돼요. 이건 나중 문제고, 아무튼 요 단어를 빼고 나면, 요 단어만 빼고 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 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 정도는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공익 사업은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도로 하나 엉망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다리 하나 엉망 잘못 만들어 놓으면, 공항 잘못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지역 주민들이 고생입니다.
뭐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익사업 하려면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로 와서요. 행정계획 2개 또는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2개나 3개를 세우는데요. 둘째 줄,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어디다 사업을 한다는 걸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다음과 같이 만든다는 걸 결정하게 되고, 세 번째, 권리 변환, 바꿔줄 게 있으면 바꿔주는 계획까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7번 보시죠. 아까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이것저것 완화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라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 절차 거치는데 2년, 3년이 걸린다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림의 둘째 줄을 보시면 사업을 하려면 계획 2개를 세운다, 3개를 세운다. 2개나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계획 하나마다 3년씩 잡으면 여기 뭐가 필요하네 라고 해서 콘크리트 붓기까지, 그러니까 불도저 포크레인 들어갈 때까지 계획 2개면 6년, 계획 3개면 9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거든요. 그래서 내 임기 때 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거 성과를 갖고 또 다시 선거에 나와야지 그 일만 하지 말라고요. 그것만 안 해도 훨씬 사람들이 살기 좋아집니다. 계획은 신중하게 잘 세우고 앞을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결정된 것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이제 다음에 있으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표의 셋째 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세우는데 설계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시계획이라고 불러요. 시행자가 써내서 인가를 받습니다. 또 역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인가를 받고 여기 도로 만드는 경우에는 권리 변환이 없어요. 7번 보시죠. 여기 땅을 다 돈 주고 사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돈 주고 샀으면 계산이 끝난 거죠. 돈 주고 땅을 사왔잖아요. 싹 철거하고 거기다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도로 만들어서 옛날 땅주인에게 2평, 3평 끊어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시설사업은 좀 간단하고 아무튼 단어들만 보시자고요. 어디다 도로를 만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또 개인으로 보면 99번지 땅 할아버지 내 땅 어디까지가 도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요 그림 그대로 다시요. 이렇게가 있으면 여기에 도로를 내겠다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치 결정,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 한다. 그것을 뭐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걸 사람이 봐야죠. 책 이제 안 가도 되겠죠. 아까 보셨던 이 그림, 이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발표하는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해봐라. 시행자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는 지금 빠지겠군요. 그러니까 시행자를 정해주면 그러니까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지금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돼 있는데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할지,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도대로 콘크리트를 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도로가 뭐 몇 차로다. 그러면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다음에 가로수는 뭘 심을 거며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뭐가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라고요. 뭐 좀 옆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하고 그러니까 중앙 분리선하고 그러니까 차가 지금 4차로라고 보죠. 4차로라고 하면 먼저 여기는 점선으로 돼 있겠습니다만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노란 선만 그어져 있으면 뭐고요? 중앙 분리선. 근데 고속도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만 뭘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차 넘어가지 못하게요. 그게 뭐고요? 중앙분리대인 거죠. 이거 하나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고속도로인데 중앙분리선을 만든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였고요? 죽음의 고속도로요. 대한민국에 죽음의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 있는 88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튼 뭔가 무슨 또 역시 왜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어요? 선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아무튼 빨리 뚫자. 그래서 동서화합,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하고 나는 그것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선거 때문에 빨리 하려니까 돈도 좀 모자라기도 하고 빨리 하려니까 중앙분리대 만드는 것보다 선망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망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차가 가죠. 차가 가는데 가는데 여기 이제 앞에 트럭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트럭이 추월하려고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어느 승용차가 여기를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럭이 근데 승용차보다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중앙분리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다가 이렇게 살짝 와보는 거죠. 건너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건너편에 차가 안 오니까 얘가 이제 휙 넘어가서 이쪽으로 추월하려고 하다가 건너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히면 이건 추돌이 아니라 정면 충돌이잖아요. 그냥 그래서요. 그러니까 1년에 280명이요. 1년에 280명이면 거의 그러니까 3일에 두 분씩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죽음의 고속도로였다고요. 도로 하나 잘못 만들어 놓고 일하시느라고 집에 가시느라고 하는 분들 다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야, 지금 한 3년 전에야 이 중앙분리선 이 자리를 다 중앙분리대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분리대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사고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재산권 좀 침탈하는 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로 깔 거냐고요? 아스팔트 포장이냐, 콘크리트 포장이냐? 그것도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여름 되면 그러니까 차가 물렁물렁하죠. 아스팔트가 상대적으로 물렁물렁하니까 승차감은 좋습니다. 승차감은 좋은데, 그러니까 겨울에 그 과적 트럭들 있잖아요. 그 큰 길, 특히 외곽 국도들 보면은 과적 차량 검문소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큰 트럭은 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이제 밑에 큰 저울이 있죠. 개근대 거기에 올라가서 정해진 무게 초과하면 이제 벌금 내고 이렇게 됩니다. 아스팔트는 물렁물렁한데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큰 무거운 트럭이 가다가 조금 깼다고요. 조금 깼는데 그러니까 높고 얼고 그러면서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는 그러진 않잖아요.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수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보수 비용이 적게 들지만 먼지 숲이잖아요. 차 승차감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가루들 그게 다 먼지입니다. 물론 아스팔트에서도 가루가 생기긴 하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된 곳 다닐 때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이렇게 외기순환 있잖아요. 그걸 나가야 돼요. 완전 먼지밭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게 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정해졌고 도로를 내는데 어떤 도로를 만들 거냐. 설계도를 써내야 된다고요.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여군 다녀오신 분들이요. 남군 다녀오신 분들이요. 실시! 하는 거 있잖아요. 실시! 설계도대로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시행자가 써내서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하는지 사람은 초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정해졌으면 이제 뭘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되죠. 사업을 하고 도면대로 다 지었으면 공사 끝 발표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시설 사업은 간단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보시죠. 168조 굵은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였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굵은 2번 제목이에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공법의 행위주체는 공법에서 누가 뭐 할 수 있냐, 누가 됐든 간에 그 넷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누구한테요? 도로공사에게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위에서 한국도로공사도 있고 뭐 댐 만드는 수자원공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도 있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누가 만드셨어요? 민자씨가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죠.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토계획법 시작부터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기본이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요 지방만 바꿔서 쓰자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쓸까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인데 칠판 저쪽 왔다 갔다 해서 어수선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가 있잖아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고 도 아래 시, 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가평군,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있죠. 지금 이 첫 번째 줄과 위에서 아래로 세로 줄과 두 번째 줄이 똑같은 거 아시겠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인데 그중에 국가, 지방에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공기업, 민간들이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걸 지우고 가도록 하죠. 근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만 잘 지우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계속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군. 뭐 아무튼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그렇습니다만 자, 칠판 처음이요. 도시군,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인 거죠. 그래서 시에 뭐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인 거였죠. 네 글자 특광시군을 우리가 도시군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일 거냐고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 시, 우리 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고 한 예로요.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만든다고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부 고속도로는 어느 지역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게 낫고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그걸 뭐 어느 한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게 나을 거고요. 도지사가 하는 게 나을 거고 또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잘 하라고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공기업도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9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나중에는 이제 그 그림들을 아시게 되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행정청 중에서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실시 계획, 두 번째 계획 설계도이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설계도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인가, 허가, 승인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공법에서는 차이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수도사, 대도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그래서 설계도 올라왔으면 관청에서 멋지네, 화이팅, 잘해봐봐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것을 실시계획 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설계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아스팔트를 몇 센치 두께로 까는지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돌아갈지 또 비가 오면 그러니까 빗물 옆으로 빠지게 이렇게 가운데가 좀 올라와 있어야 되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에 요거 몇 센치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그 법이 따로 있는 거고 알아서 하면 되지. 국토계획법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면 이제 설계도대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되죠. 뭐 이름이 더 우선이죠.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뭐 양과로 1, 2, 3 세부적인 사항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에 뭐 양과로 2번 수용 사용이 있고 역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준공 검사, 준공 검사, 공사 끝났다고요.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설계도대로 확실히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이제 관청에서 숙제 검사를 해주는 거죠. 시행자는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숙제 검사 받고 숙제 검사 해주고, 자, 이 사업 끝났다. 공사 끝.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 발표를 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어디에 만든다. 그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 결정,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이 단어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실 개발법, 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에서는 세 번째 계획이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거죠. 다시요, 마무리요.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의 초점은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계획설 사업. 그러니까 특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설, 그걸 구분하시면 되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식당 가서 뭐가 날라온다고요? 행주가 날라온다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계획 2개, 또 다른 사업에서는 3개, 2개 또는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 계획은 신중하게 잘 세우고 정인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고생하셨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건 끝났습니다. 네,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네, 다음 주 7장 개발행위 허가로 가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고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